피지컬 AI는 더 이상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현실 산업과 일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화면 속에서 텍스트를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 지능이었다면 피지컬 AI는 그 지능이 로봇과 기계, 공간과 결합해 실제 세계를 움직이는 단계로 진화한 형태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노동,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피지컬 AI 경쟁에서 두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대 AI 모델, 로봇 제어용 파운데이션 모델,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은 로봇을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거대한 AI 모델이 현실 세계에 접속하는 인터페이스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로봇이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실패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과 인재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피지컬 AI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속도와 규모입니다.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실제 공장, 물류센터, 도로, 도시 공간에 로봇과 자율 시스템을 대규모로 투입하며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현장에서 움직이며 실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데이터가 다시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지원, 거대한 내수 시장, 빠른 상용화가 결합되면서 중국은 피지컬 AI를 현실에서 가장 많이 써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한국은 미국처럼 AI 두뇌를 독점하고 있지도 않고 중국처럼 압도적인 규모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코 약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정밀 제조, 로봇 하드웨어, 센서,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강점들이 아직 하나의 전략으로 완전히 결합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한국 피지컬 AI는 기술은 있지만 방향이 분산되어 있고 실증은 있지만 산업 전환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피지컬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범용 휴머노이드 경쟁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현장 중심의 피지컬 AI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마트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 물류 자동화, 조선건설 현장,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돌봄 로봇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형 피지컬 AI가 핵심입니다. 둘째,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통합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현장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모델을 결합하면 특정 산업에서는 미국과 중국보다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지컬 AI의 핵심 자산은 데이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며 쌓는 행동 데이터, 실패 데이터, 환경 데이터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증 공간, 데이터 공유 체계, 규제 샌드박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피지컬 AI는 안전과 책임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AI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안전을 검증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기술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의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지부터 걱정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술 변화는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왔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사라지는 것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동입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역할은 AI와 함께 일하는 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책임과 공감의 영역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기술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할 필요는 없지만 AI와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가 됩니다. AI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지,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문해력, 즉 AI 리터러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직업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리적으로 반복적인지,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라면 피지컬 AI가 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로 이동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 기술자, 로봇 운영 관리자, AI 안전 관리자와 같은 직무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피지컬 AI는 계산과 반복에는 강하지만 가치 판단, 윤리적 결정, 공감과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돌봄, 상담, 기획, 창의 산업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을 이기는 방법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피지컬 AI 시대는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확장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평생 학습, 직무 전환, 새로운 기술 습득이 일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위기로만 볼 것인지 새로운 기회로 볼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두뇌로, 중국은 규모로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은 산업 현장과 정밀 기술이라는 독자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피지컬 AI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만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 전체의 준비입니다. 괜히 하루가 길게 느껴져 아무 일도 없던 저녁인데 휴대폰만 몇 번을 보다 내 이름 앞에서 멈춰서 창밖엔 비가 올 것 같아 이런 밤엔 꼭 내가 떠올라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이상해 아직도 난 너 하나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도 네가 그리워서 괜히 술 한 잔을 하게 돼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속마음 하늘 너야 오늘도 네가 그리워서 밤이 더 길게 느껴져 다 잊은 줄 알았던 이름 입술 끝에 또 맴돌아 거리엔 사람들로 가득해 모두가 어딘가로 가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서서 네가 올 것만 같을까 함께 걷던 이 길 위에서 너는 늘 내 옆에 있었지 사소했던 그 순간들이 이젠 전부 그리움이 돼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그 말은 틀린 것 같아 하루가 갈수록 더 선명해져 너라는 사람은 오늘도 네가 그리워서 괜히 술 한 잔을 하게 돼 다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사실은 네가 전부야 오늘도 네가 그리워서 잠들기가 참 어려워 지워보려 해서 봐도 기억은 더 또렷해져 만약 내가 지금 내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다면 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안아줄 텐데 사랑이란 게 참 그래 끝난 줄 알았는데도 마음 한켠엔 아직 너만 남아있어 모든 건 네가 그리워서 이 노래를 부르게 돼 혹시라도 네 목소리가 내게 닿을 수 있다면
가까이로